지금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60초간 완전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5년 후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낯선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이고 지난 42년간 서울의 가장 존경받는 기억장애 클리닉에서 신경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기억력에 대해 걱정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온 환자를 18,000명 이상 진찰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연구실에서 발견한 것이 치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기억나십니까? 이제 3일 전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더 어렵습니까? 만약 5초 이상 멈칫거렸다면 당신의 해마는 이미 초기 경고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완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친구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주말마다 가족을 위해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계란을 깨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그녀를 발견했는데 손에 계란을 들고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제게 왔을 때는 이미 친아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뇌 스캔을 검사했을 때 제 손이 떨릴 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염증 지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알츠하이머병에서 보이는 느린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급성 염증이었습니다. 그녀가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무언가가 그녀의 뇌를 중독시키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그녀가 먹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에게 불가능하게 들릴 것입니다. 범인은 계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계란이나가 아닙니다. 그녀가 계란을 조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계란은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콜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경 경로를 보호하는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매일 계란을 먹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단순히 조리 방법 때문에 이 모든 이점을 파괴하고 신경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만들면서 끓는 물에 20분 동안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계란을 기름에 넣어 짙은 갈색으로 바삭해질 때까지 튀겼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건강한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염증 유발 화합물을 뇌에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단백질과 당 분자가 고온에서 결합할 때 생성됩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섭취 후 4-6시간 이내에 혈뇌장벽을 통과합니다. 일단 뇌 속으로 들어가면 해마세포에 달라붙어 즉시 뉴런을 죽이기 시작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제 클리닉에서 저는 이제 정확히 이 문제로 치매가 가속화된 환자를 400명 이상 확인했습니다. 유전 때문이 아니라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무도 섭씨 190도 이상에서 8분 이상 계란을 조리하면 뇌 독소로 변한다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400개 가족입니다. 비극은 이 모든 사례가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계란 먹기를 중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고온조리가 단백질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작년에 대한신경과학회에 발표했던 정확한 연구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억력을 파괴하고 있는 전통 계란 요리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뇌 영양식과 뇌 독소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온도 임계값과 조리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리닉에서 초기 염증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7일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조용한 살인자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골든타임을 잃어가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73이고 서울에서 4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78살 여성이 딸에게 이끌려 제 클리닉으로 왔습니다. 3개월 전 이 여성은 동네 독서 모임 전체를 조직하고 손주들의 일정을 관리하고 가족 모임을 위해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을 낯선 사람의 것인 양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울면서 제게 매일 5번씩 듣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진료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뇌졸중 없음, 큰 질병 없음, 혈압은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제 손이 차가워질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아무 삶은 계란이 아니었습니다. 노른자가 회녹색으로 변할 때까지 20분 동안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단백질에 좋다고 친구가 말해줘서 매일 3개씩 먹었습니다. 노른자 주변의 회녹색 고리는 단순히 너무 익힌 계란이 아닙니다. 최종 당화산물의 눈에 보이는 표지이고, 이 분자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랜 시간 고온에서 조리한 계란을 먹고 있다면 해매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뇌에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섭취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일어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염증이 이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날마다 계속해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손주의 생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30년 동안 다녔던 시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냉장고를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숙 계란이 있으신가요? 노른자가 완전히 딱딱하고 푸석푸석하게 익힌 계란 말입니다. 당장 버리세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년 동안 2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고온으로 조리한 계란을 일주일에 5회 이상 섭취한 경우 반숙이나 술안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지표가 64% 증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섭씨 170도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조리하면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을 드시면 혈류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독소는 혈액 뇌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자들은 충분히 작고 화학적 구조상 통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뇌 안으로 들어가면 신경세포에 달라붙어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면역체계는 이것들을 침입자로 간주합니다. 염증은 뇌세포 사이의 섬세한 연결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말 그대로 뇌를 안쪽에서부터 익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조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12분 이상 삶은 완숙 계란, 섭씨 180도 이상의 기름에서 튀긴 계란, 특히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바삭해질 때, 강한 불에서 푸석푸석하고 질겨질 때까지 조리한 스크램블 에그, 섭씨 190도 이상에서 20분 이상 구운 계란 요리. 이것들이 신경독성 화합물을 가장 높은 농도로 생성하는 정확한 조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치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과하게 익힌 계란을 먹은 지 18시간 이내에 환자들의 뇌척수액에서 증가된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18시간입니다. 이것은 손상이 거의 즉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조리된 계란을 드셨다면 누적된 효과는 파괴적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끊임없는 염증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강남에서 온 69세 환자가 초기 기억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음식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8년 동안 그는 매일 아침 돌솥에서 섭씨 200도로 30분 동안 단단하게 익히고 윗면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조리한 한국식 계란찜을 먹었습니다. 정확히 6분 동안 삶은 반숙 계란으로 바꾸었을 때 단 3주 만에 그의 염증 지표가 41% 감소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께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계란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서울중앙기억클리닉에서 수천 명의 치매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왜 기억력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습관을 추적해보면 아침 식사 루틴에 숨어있는 같은 원인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닙니다. 계란은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이 매일 아침 잘못 조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계란을 섭씨 112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이것은 뜨거운 프라이팬이나 튀길 때 매우 쉽게 일어나는데 위험한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화합물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하게 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간단한 용어만 기억하세요. 뇌독소입니다. 이 뇌독소는 단백질과 당 분자가 극심한 열에서 장시간 결합할 때 생성됩니다.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 독소들은 손상을 일으키는데 몇 주나 몇 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리된 계란을 먹은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뇌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해로운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해야 하는 혈액뇌장벽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일단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오래된 기억을 되찾는 역할을 하는 정확히 그 부위인 햄에서 직접 염증을 유발합니다. 생각해보세요. 6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드시면 오후 중반쯤에는 이미 뇌에서 염증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수년 동안 매일 하시면 손상이 조용히 축적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는 점진적인 기억 상실뿐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온 68세 여성이 3년 전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을 느끼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녀를 데리고 왔고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뇌 스캔 결과 해매 초기 염증 지표가 나타났지만 아직 주요 구조적 손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골든타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앉아서 그녀의 일상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 논의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그녀는 똑같은 식사를 했습니다. 계란 2개를 아주 뜨거운 팬에서 가장자리가 어둡고 바삭해질 때까지 튀겼습니다. 그녀는 그 바삭한 식감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계란을 조리했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그 바삭한 가장자리,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의 탄 갈색 부분, 그것들이 이 뇌 독소의 가장 높은 농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팬의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위험지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주방에서는 강한 불로 섭씨 200도에서 220도에 이르는 팬을 사용합니다. 그 온도에서 계란은 단 2분 만에 이러한 유해 화합물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계란 조리법을 완전히 바꾸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곧 공유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개월 이내에 그녀의 추적인지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8개월 이내에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매일의 공격을 멈추고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면 뇌는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란이 가장 위험할까요? 이 목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첫째, 튀긴 계란입니다. 많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계란을 매우 높은 온도의 기름에 완전히 담가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짙은 갈색이나 검은 반점이 나타날 때까지 최대 열로 튀긴 계란입니다. 셋째, 오븐 이상 강한 불에서 조리하여 건조하고 고무 같은 질감이 생긴 과하게 익힌 스크램블 에그입니다. 넷째, 섭씨 200도 이상의 매우 높은 오븐 온도에서 장시간 구운 계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계란을 거의 과자처럼 바삭한 질감이 될 때까지 튀기는 특정 전통 조리법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이렇게 계란을 먹었는데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치매 환자들 모두가 진단받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손상은 갑자기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약을 먹었는지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갑자기 30년 동안 다녔던 시장에 가는 길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당신이 혼자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비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이것이 어떻게 아침 식사 계란을 뇌세포의 조용한 파괴자로 변화시키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 심지어 선의를 가진 의사들조차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계란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단백질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완벽한 음식을 신경독소로 바꾸는 온도 임계값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섭씨 180도 이상에서 계란을 조리하면 분자 수준에서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계란 흰자와 노른자의 단백질과 당분이 당화라는 과정을 통해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뇌 파괴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000명이 넘는 치매 환자를 진찰한 후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소화기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고온 조리된 계란을 먹은 후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이러한 분자들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뇌를 보호해야 하는 혈액뇌 장벽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독소가 해마로 직접 침투합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기억 중추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신체가 복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뉴런을 죽이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계란 요리는 계란말이입니다.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은 사랑으로 만드는 전통 계란말이입니다. 저는 제 치매 환자 중 70%의 아침 식탁에서 이 요리를 봤습니다. 왜일까요? 높은 열, 오랜 조리 시간이 필요하고 종종 여러 번 재가열되기 때문입니다. 재가열할 때마다 이러한 독성 화합물이 증가합니다. 폐는 200도 이상에 이릅니다. 계란 단백질이 가장자리에서 약간 탑니다. 보이는 그 갈색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경독소가 농축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삼성의료원 제 클리닉에 오신 74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한 분이었고 대학 교수였으며 40년 동안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을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 이력을 조사했을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주철팬에서 가장자리가 바삭하고 갈색이 될 때까지 조리한 계란 프라이 2개였습니다. 그녀는 잘 익힌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삭한 가장자리가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혈액 지표를 검사했습니다. 그녀의 최종 당화 산물 수치는 정상보다 4배 높았습니다. 염증 지표는 그녀의 뇌에서 활성 손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한 번에 한 끼 아침 식사로 자신을 독살하고 있고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계란 프라이를 먹었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손상은 누적되고 기하급수적입니다. 40대와 50대에는 몸이 이러한 독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뇌는 손상을 복구할 충분한 예비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65세 이후, 70세 이후에는 제거 메커니즘이 70% 느려집니다. 독소는 신체가 제거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축적됩니다. 이것이 치매가 종종 갑자기 마치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수년 동안 조용히 쌓여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조리법은 너무 오래 삶은 완숙 계란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박테리아가 두려워서 15분, 심지어 20분 동안 계란을 삶습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단단해지고 주위에 회녹색 고리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고리는 독성 화합물 형성의 시각적 표시입니다. 그 변색은 장시간 고열에서 노른자의 철분이 흰자의 황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볼 때 여러분은 농축된 신경독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튀긴 계란, 일부 중화요리 식당에서 제공되는 종류는 더욱 나쁩니다. 기름 온도는 섭씨 190도에서 200도에 이릅니다. 계란이 완전히 잠깁니다. 모든 분자가 극심한 열에 노출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튀긴 계란 하나를 먹으면 일주일 동안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뇌 손상에 해당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알아야 할 온도 임계값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섭씨 60도 이에서는 계란 단백질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180도 이상에서는 독성 화합물 형성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됩니다. 60도에서 180도 사이는 회색지대입니다. 고온보다는 안전하지만 최적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마를 만져보세요. 그 두개골 뒤에서 여러분의 신경세포들은 하루 3번 하시는 선택에 의해 보호받거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온도 임계값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혼란과 두려움 속으로 사라져가는 뛰어난 정신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식사는 약이 되거나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계란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뇌 스캔을 분석한 후 제가 3일 밤을 잠 못 이루게 만든 정보입니다. 부디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내용은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과 내년에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계란 조리법은 12분 이상 삶은 완숙 계란입니다. 12분.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뀌는 정확한 임계점입니다. 이 시점을 넘어서 계란을 삶으면 내부의 단백질이 화학적 변형을 거쳐 우리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성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흰자와 노른자가 끈적하고 손상된 단백질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여러분의 몸은 이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손상된 단백질은 단순히 소화계를 무해하게 통과하지 않습니다. 혈류로 들어가서 뇌로 직접 넘어가고 섭취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기억 중추에 달라붙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14명의 환자 식단 기록을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준비된 완숙 계란, 즉 완전히 단단하고 푸석한 노른자를 얻기 위해 15분에서 20분 동안 삶은 계란을 먹은 환자들은 부드럽게 조리된 계란을 먹은 환자들보다 해마의 염증 지표가 47% 더 높았습니다. 400%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와 가속화된 치매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한 계란 프라이는 훨씬 더 나쁩니다. 몇 분 동안 가열된 팬에 계란을 깨뜨려 넣을 때 기름이 너무 뜨거워서 지글거리고 튀는 경우 온도가 200도 이상에 도달합니다. 이 온도에서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90초 이내에 산화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여러분의 혈관, 특히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고 섬세한 혈관에 직접적인 독입니다. 매우 뜨거운 기름에 바삭하고 갈색 테두리가 있는 계란 프라이를 드실 때마다 여러분은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여러분의 시스템에 직접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온 계란을 섭취한 후 4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이 손상된 단백질을 외부 침입자로 감지합니다. 뇌는 방어 반응을 활성화하여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 염증은 즉각적인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지럽지 않을 것입니다. 두통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식사마다 이 조용한 염증은 금속의 녹처럼 축적됩니다. 기억 중추의 신경세포들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고 끊어집니다. 전자레인지 재가열 함정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일주일치 계란을 미리 삶아서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이미 조리된 계란을 전자레인지에서 재가열하면 불균일한 가열로 인해 원래 조리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뜨거운 지점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뜨거운 지점은 2차 단백질 손상을 일으킵니다. 계란은 똑같아 보이고 똑같은 맛이 나지만 분자 구조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버터의 고온에서 오랫동안 완전히 마를 때까지 조리한 스크램블 에그는 어떨까요? 이것들은 최악의 범죄자들 중 하나입니다. 고온, 연장된 조리 시간, 유제품 지방과의 상호작용이 결합되어 삼중 위협을 만듭니다. 단백질이 변성되고 지방이 산화되고 수분이 증발하여 유해 화합물이 농축됩니다. 제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여성 박 여사님이셨는데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항상 날카로웠고 자신의 재정을 관리했으며 약속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지난 6년 동안 매일 아침 완숙 계란 2개를 드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드러운 노른자를 싫어하셔서 매번 실 8분씩 삶으셨습니다. 딸의 집에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계란 프라이도 드셨습니다. 그녀의 뇌 스캔은 제가 일반적으로 10년 더 나이 든 환자들에게서 보는 염증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손상을 멈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모든 식사가 중요합니다. 다르게 준비하는 모든 계란은 여러분의 신경세포를 구할 기회입니다. 이제 잘못된 종류의 계란을 먹은 후 몇 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곳이며 여러분의 기억력이 이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섭씨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계란을 조리할 때 분자 수준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흰자와 노른자의 단백질이 화학적 변형을 겪습니다. 그것들은 계란의 천연당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AGES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AGES. 이것들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신경 독소입니다.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계란을 먹은 후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이 AGES가 혈류로 들어갑니다. 그것들은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장이 빠르게 흡수합니다. 혈액에 들어가면 뇌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해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혈액 뇌장벽이 그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AGE는 마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통과합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 내부에서 이 AGE는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마치 작은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미세하교 세포라고 불리는 뇌의 면역세포들이 이러한 외부 화합물을 감지하고 즉시 활성화됩니다. 이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섬세한 신경세포들을 손상시킵니다. 저는 20년 동안 환자들의 뇌 스캔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특수 영상 촬영에서 염증은 밝은 점으로 나타납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계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환자들은 적절하게 조리된 계란을 먹는 사람들에 비해 햄에 훨씬 더 많은 염증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손상입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68 세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매일 열쇠를 잃어버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침 식사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장자리가 바삭한 것을 좋아해서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매우 뜨거운 기름에 조리했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 바삭한 가장자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갈변 현상, 그 맛있는 캐러멜화는 최종 당화산물 형성의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계란이 더 어둡고 바삭할수록 더 많은 신경 독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뇌를 중독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란 요리가 가장 위험할까요?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여러분의 일상 식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 튀긴 계란입니다. 180도 이상으로 가열된 기름에 조리된 모든 계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좋아하는 바삭한 계란, 후라이가 포함됩니다. 말려 올라가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가장자리는 순수하게 농축된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두 번째, 고온에서 건조하고 약간 갈색이 될 때까지 조리한 스크램블 에그입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고온에서 빠르게 조리하면 최종 당화 산물 형성에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단백질이 빠르게 변성되고 당과 공격적으로 결합합니다. 세 번째, 12분 이상 삶은 완숙 계란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삶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란을 너무 오래 삶으면, 특히 세게 끓일 때 계란 흰자 내부의 온도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노른자 주변의 회녹색 테두리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테두리가 경고 신호입니다. 그것은 산화된 철과 황화합물이며 최종 당화산물 형성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고출력으로 전자레인지에 조리한 계란입니다. 전자레인지는 계란 내부에 뜨거운 지점을 만들어 온도가 몇 초 만에 200도 이상으로 급등합니다. 불균일한 가열은 일부 영역이 극도로 뜨거워지고 다른 영역은 시원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다섯 번째, 180도 이상의 오븐 온도에서 20분 이상 조리한 프리타타나 계란 캐서롤과 같은 구운 계란 요리입니다. 지속적인 고열이 전체 요리를 최종 당화 산물로 포화시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온도가 있습니다. 섭씨 120도 이하입니다. 이 온도에서 계란은 완전히 익어 모든 유해 박테리아를 죽이지만 최종 당화 산물 형성은 최소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영양을 제공하면서 뇌를 보호하는 황금 온도입니다. 내일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안전한 온도에서 계란을 조리하면서도 맛있게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지금 당장 뇌에 축적되고 있을 수 있는 손상을 되돌리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80대에 예리한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70세에 자신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해한 계란을 신경독소로 변환시키는 정확한 온도 위험구역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섭씨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계란을 조리하면 분자 수준에서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계란 흰자와 노른자의 단백질과 당이 우리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기가 검게 타서 그을릴 때까지 굽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상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열에서 조리된 계란의 경우
손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황금빛이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 분자 내부에는 몸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작은 독성 화합물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위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간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 계란을 먹은 후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뇌 조직으로 직접 건너갑니다. 저는 특수 혈액 검사를 사용하여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식사 전에 혈액을 채취한 다음 2시간 후, 그 다음 4시간 후에 채취합니다. 혈액의 염증 표지자가 극적으로 급등합니다. 귀중한 신경세포를 보호해야 하는 혈액뇌 장벽이 이러한 당화산물이 열린 문처럼 통과하도록 허용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제가 병원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독성 화합물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뇌의 해마에 특별히 정착합니다. 그들은 타오르는 수채 휘발유를 던지는 것처럼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미세하교 세포라고 불리는 뇌의 면역세포가 현장으로 달려가 염증성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염증은 신경세포 사이의 섬세한 연결을 손상시킵니다. 한 번에 모두가 아닙니다. 오늘이나 내일 알아챌 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사 후 식사, 주 후 주, 년 후 년, 손상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3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74 세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이 그녀를 데려왔는데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계속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고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시기 이력을 조사했을 때 그녀가 40년 동안 같은 아침 식사를 해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빠르게 끓는 물에서 15분 동안 삶은 완숙 계란 2개를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름을 두른 뜨거운 팬에서 다시 튀겼습니다. 바삭하게 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계란은 두뇌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녀가 계란을 조리한 방식이 계란을 시한폭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즉시 제 특별 계란 섭취법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더 이상 고온 조리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바삭하게 튀기는 것도 안 됩니다. 더 이상 15분 동안 삶는 것도 안 됩니다. 대신 저는 그녀에게 섭씨 95도를 넘지 않는 약한 불로 정확히 6분 동안 반숙으로 삶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니면 살짝 끓는 물에 술안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또는 촉촉하게 유지되고 100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지 않는 계란찜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6개월 이내에 그녀의 딸이 울면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전날의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저희는 추적인지 검사를 실시했고 기억력 평가 척도에서 그녀의 점수가 18점이나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계란 요리가 가장 위험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뜨거운 팬에서 조리한 한국식 계란말이 위험합니다. 가장자리가 바삭하고 레이스처럼 갈색으로 변한 계란 프라이 극도로 위험합니다. 뜨거운 웍에서 마르고 푹신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볶은 스크램블 에그 위험합니다.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고온에서 조리한 서양식 오믈렛 위험합니다.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아름다운 밑면이 깊게 캐러멜화되어 바삭한 써니사이드 업 계란도요. 여러분의 뇌에 위험합니다. 해결책은 계란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에는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콜린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에는 신경전달 물질 생성을 지원하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조리해야 합니다.
찌세요. 술안으로 만드세요. 7분 이하로 반숙으로 삶으세요. 스크램블 에그는 가장 약한 불에서 계속 저으면서 조리하고 부드럽고 크림처럼 유지하며 절대 갈색으로 변하지 않게 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계란 조리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제가 20년 동안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치매 위험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말년을 존엄하게 사는 것과 가장 기본적인 일상 업무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3년 동안 기억장애 환자들을 치료해 왔으며 계란에 대해 제가 발견한 사실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한 계란을 먹은 후 6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섭씨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할 때, 특히 딱딱하게 튀기거나 완전히 마르고 바삭해질 때까지 볶으면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혈류로 들어가 뇌 조직으로 직접 건너가서 햄의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 화합물입니다. 해마는 바로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뇌의 정확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4.773만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삭한 계란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계란을 뜨거운 기름에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바삭해질 때까지 튀겼습니다. 그들은 완숙 계란을 만들었고 15분, 때로는 20분 동안 삶았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남은 계란 프라이를 전자레인지에 최대 출력으로 재가열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를 신경독성 화합물로 범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란을 조리할 때 고온에서 사용해온 논스틱 프라이팬이 있다면 버리세요. 그 조합은 여러분의 뇌에 절대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둘째, 내일 아침부터 이 3가지 안전한 방법으로만 계란을 조리하세요. 약한 불에서 정확히 6분 동안 계란을 반숙으로 삶으세요. 노른자는 여전히 약간 흐르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는 찜기에서 7분 동안 계란을 찌세요. 또는 가장 약한 불에서 계속 저으면서 부드럽게 스크램블을 만들고 아직 약간 젖어 보일 때 불에서 내리세요. 잔열로 조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조리 온도를 섭씨 140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이 온도에서 계란의 단백질은 온전하고 유익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위험한 당화 산물 생성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140도입니다. 그 이해에서는 계란이 뇌약입니다. 그 이상에서는 계란이 뇌독이 됩니다. 이제 작년에 강남구에서 제 병원에 오신 74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분 동안 같은 질문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요양시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그녀가 매일 아침 아주 뜨거운 팬에서 바삭해질 때까지 조리한 계란 프라이 2개를 먹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제7일 신경해독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7일 동안 그녀는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준비된 반숙 계란만 먹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매 끼니마다 3가지 특정 음식을 추가했습니다. 찐 두부, 생토마토, 그리고 시금치입니다. 이 3가지 음식에는 뇌 조직에서 염증 표지자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3주 이내에 그녀의 딸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40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2달 이내에 그녀는 다시 독립적으로 식사를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5세 이상이고 계란 프라이, 딱딱하게 볶은 계란 또는 고온에서 조리한 어떤 계란이든 먹어왔다면 즉시 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염증 손상은 되돌릴 수 있지만 영구적인 구조적 손상이 되기 전에 지금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6분 동안 조리한 반숙 계란 2개를 드세요. 찐 두부 100g과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추가하세요. 이 식사와 함께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시세요. 물은 신장이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7일 연속으로 이것을 하세요.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성공적으로 사용해온 의학적 프로토콜입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보시고 정확히 이 문장을 입력해 주세요.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자녀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께 지금 즉시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가 소중한 기억을 영원히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계란 조리 방법을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온도를 낮추실 건가요? 아니면 찜으로 조리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아침 식사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분들의 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계란을 자주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 특히 이 정보가 필요한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